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D그래프를 알아볼 거예요. 수학책 96, 97쪽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D그래프 처음에 공부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이 D그래프라고 하는 건 바로 비율 그래프이다. 알겠죠? 비율을 활용한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비율로 자료의 값을 잘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의 값을 보고 이 자료의 값을 어떻게 비율로 표현할 것이냐. 이 비율 중에서 우리는 바로 이 백분율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여기 있는 자료들을 D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1번 연순회 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다. 반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해서 그치? 종류별로 정리했다. 즉 분류했다는 거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이렇게 표가 쭉 나와 있네요. 그쵸? 자료가 먼저 있고요. 이게 이제 조사한 자료. 자료를 보고 이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어 보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연수내반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를 조사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단점이 뭘까요? 이 자료 단점. 단점은 아무래도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한눈에 파악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표로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선생님이 표로 나타낼 때는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 한번 세볼게요. 첫 번째 과학부터 한번 세볼까요? 과학 여기 한 권, 그 다음 둘, 셋, 넷, 그 다음 다섯, 그 다음 여섯, 일곱 권이네요. 그쵸? 과학은 일곱 권. 그 다음 문학 하나, 그 다음 둘, 셋, 그 다음 넷, 그 다음 다섯 권이네요. 그쵸? 다섯 명이 빌렸어요. 그 다음 역사 해볼게요. 역사는 네모로 하나, 그 다음 둘, 셋, 그 다음 넷, 네 명이네요. 그 다음 수학은 V자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수학은 네 명이네요. 그 다음 언어 한 명, 언어는 별로 한 명, 그 다음 두 명, 그 다음 여기 세 명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하나도 표시가 안 된 게 여기 두 개가 있네. 사회랑 철학은 한 권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기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전체 몇 명이죠? 여기 한 줄에 5명씩 몇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니까 총 25명이겠죠? 다 세보면 25명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둘이 더하면 12, 둘이 더하면 16, 여기가 20, 여기가 5니까 25 맞네요. 이렇게 꼭 내가 조사하고 나서 전체 인원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낼 거니까 만약 이 자료의 총합이 또는 이 자료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계산이 좀 어려워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이랬으니까 방금 셌죠. 바로 25명이었죠.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쉽죠. 뭐였어요? 바로 과학이죠. 자,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 무엇이었나요? 라는 거지. 기타에 넣어야 되는 책은 뭐였어요? 바로 철학과 사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정리할 때 왜 기타를 사용하는 걸까?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라는 거죠. 기타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야? 자료의 수가 너무 적을 때.
그치? 철학이나 사회는 한 권밖에 안 되니까 따로따로 분리하기보다는 너무 작으니까 바로 얘는 적을 때 바로 따로 그래서 표현하기 어려울 때, 그치? 따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리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다 하면은 너무 많아질 때 그냥 기타로 묶어버리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료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표에 모두 넣기 어려울 때는 자료의 수가 적은 자료를 바로 기타에 넣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됐죠? 그럼 이렇게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이제는 백분율로 구해서 D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연수네반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D 모양 그래프로 알아봅시다. 자, 빌린 책의 자 여기 우리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먼저 비율로 표현하려면 먼저 B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전 단원에서 계속 이야기했지. B는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고요. 앞에 있는 걸 비교하는 양이라고 해요. 자, 이걸 잘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전체 권수에 대한. 그러니까 바로 뭐가 기준량이 되는 거야? 전체 권수.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비율 그래프에서는 항상 전체가 바로 기준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종류별 권수. 그러면 여기다가 종류별 그냥 짧게 그냥 권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즉 기준은 뭐가 되냐면 전체 양이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전체 양 그러니까 얼마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전체 양이었던 25권이 기준량. 그러면 거기서 비교하는 양은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에 몇 권이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과학부터 아까 권수를 적어보면 과학은 7권이었고 문학은 5권이었고요. 역사는 4권, 수학은 4권, 언어 3권, 기타 2권. 총 25권이었죠. 이걸 이제 100분율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과학을 먼저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한 두세 개만 해보면 이제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과학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25권인데 과학은 7권이죠. 그러니까 7대 25예요. 얘를 비율로 하면 25분의 7이 되는 거죠. 100분율로 나타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약분이 되죠. 25는 1로 되고 4로 되니까 7, 4, 28. 과학은 즉 몇 퍼센트다? 28%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문학도 가능하겠죠. 문학은 그럼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여러분? 문학은 5대 바로 25. 그치? 전체 25권 중에 5권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는 25분의 5가 되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약분되죠. 이렇게 해서 5, 4, 20 이렇게. 근데 뭔가 느낌이 오는 친구가 있지? 뭐가 똑같아요, 여기서? 뭐가 같아? 계산을 해보니까. 자, 기준량이 같으니까. 그치? 기준량분의 100을 곱해주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약분해서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지. 4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권수 곱하기 4를 하면 답이 나오죠. 7, 4, 28, 5, 4, 20 이렇게. 즉 한 권당 4%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왜? 전체 25권이 몇 퍼센트니까? 100%니까. 이렇게. 됐죠? 쉽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역사는 아까 4권인데 한 권이 4%라니까 4, 4, 16%. 수학도 마찬가지로 한 권이 4%니까 4, 4, 16%. 언어는 3, 4, 12%.
기타는 4% 하면 8%, 다 더하면 100%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백분율 구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즉, 이 비율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 어느 책을 가장 많이 빌려보는 건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띠 그래프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다 대로 써보면 전체 뒤로 가고 기준량으로 가고 바로 부분이 앞으로 온다.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B를 적어 놓고 이걸 100분율로 계산한 다음에 T 그래프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 그럼 말 그대로 전체 T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과학이 제일 많다.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수학, 그 다음 언어, 그 다음 기타 이렇게. 자, 웬만하면 왼쪽에서부터 가장 많은 비율인 걸 정리해줘야 우리 눈이 왼쪽에서부터 바라보니까 가장 우리가 보기 편한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만든다고 했을 때도. 첫 번째,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쉽죠? 이렇게 그래프를 딱 해놓고 나니까 첫 번째로 알만한 건 바로 연순의 반은 과학책을 가장 많이 빌렸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응? 그치. 가장 많이 빌렸습니다. 뭐 아니면은 언어책을 가장 조금 빌린 것 같습니다. 빌렸습니다. 또는 철학이나 사회책은 2명밖에 빌리지 않아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죠. 자료를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냐라는 거죠. 자, 중요해요. 바로 전체에 대해서 바로 이 전체에 대한 이 각 부분, 즉 전체 권수에서 과학이 얼마고 문학이 얼마고 역사, 수학이 얼마인지 이 각 부분의 바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시간에 한눈에 알아본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게 그래프의 장점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 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죠. 자, 대표적인 거 우리 반 친구 혈액형 비율. 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A형인지 혈액형 비율. 그치? 이거 띠그프로 나타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의 비율. 축구를 좋아하는지, 피구를 좋아하는지, 티볼을 좋아하는지, 배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선거하면, 선거하는 거에 바로 득표율. 이런 것들 띠그래프로 나타내어 주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띠그래프로 알아볼까요? 해봤고요. 자, 띠그래프 자료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로서 자, 이렇게 반드시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이 뭐냐? 전체가 기준량, 바로 부분이 비교하는 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백분율로 계산할 줄 아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띠 그래프를 전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오늘의 암호는요. 현대자동차에서 짐을 나르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 포터 하겠습니다. 포터